여러분들이 그렇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맨날 절식만 하니까 살이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완전히 멍청한 생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장내 미생물 다이어트 코치 최우진입니다. 저는 몇 년간 다이어트 코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폭식장애를 고치고 체중을 감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블로그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도 별로 안 좋은 편이고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폭식장애로 목숨이 위험한 분도 정말 많고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조금 쑥스러워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요를 한 2번 정도 겪었거나 체중을 10kg, 20kg 빼봤지만 식욕이 더 올라오고 폭식증이 심해지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절식, 폭식의 악순환이 계속 터질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또 살이 찔까봐 계속 절식을 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당 폭식이 터지거나 폭식 장애가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몇몇 분들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요, 절식하고 운동을 하고 칼로리를 계산해야 된다는 그 멍청한 생각에서 절대 못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멍청한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정보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요요를 겪고 폭식증도 심해지고 건강 걱정도 너무 끊임없이 올라오고 미친 듯한 걱정들을 계속 할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요요를 겪냐,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93kg가 나왔고 3번 동안 요요가 왔었어요. 지금 23kg로 감량했지만 폭식장애가 너무 심해서 사진을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설사가 맨날 나오고 대장 출혈이 발생했었어요. 20살 초반에 고혈압에 걸렸고 이렇게 보시면 피부 염증이 정말 심했었어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뺄 수 있었을까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요요를 겪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요, 장 환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100% 예상해보건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10kg, 20kg 정도 감량했을 겁니다. 어떻게? 절식으로요.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빼봤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식욕이 오르고 요요가 왔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전 재산에 돈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통장에 2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내 고정 지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뛰든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는요, 여러분들이 S라인을 만들든 살이 빠져서 남자친구를 잘 꼬시든 말든 그딴 거 신경 1도 안 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존을 해야 돼요.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지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듯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식을 통해서 지방을 좀 빠르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지갑에 있는 돈이 확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듯이 뇌는 미친 듯이 지방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식욕이 올라갔죠. 네. 우리 몸의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들도 점점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다이어트가 끝나고 내가 별로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너무 쉽게 찌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아끼고 돈을 모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게 생존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빠져버린 지방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뇌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살이 안 빠지지라면 계속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살이 다시 찌고 있죠. 근데 또 절식을 하는 거예요. 절식을 하는 게 뭐예요? 또 계속 지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뇌의 생존 본능, 온 상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을 못 빼게 돼 있어요. 이 악순환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식욕이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분명 폭식증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 환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식을 하게 되는 순간 지옥행 티켓을 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게 먹어서 살을 빼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똑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돈을 다시 모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카페에서 케이크도 사 먹어보고
취미생활로 뭐 게임기도 사보고 그럴 거예요. 왜? 돈이 충분하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다시 충분히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천천히 빠지게 해주는 걸 허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에 다시 에너지를 충분히 넣어줘서 많이 먹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시 배부르게 먹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밥량을 하루에 3그릇을 늘리시고 지방,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도 하루에 충분히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살을 찌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무서워서 이때까지 절대 못했을 겁니다. 또 절식을 선택하고 살이 계속 빠지게 만들려고 하다가 또 식욕이 올라가고 살이 찌고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약간 무서움에 도전해야 돼요. 다시 많이 먹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면 다시 돈을 썼듯이 우리 몸에도 충분히 먹어서 지방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들어오면 다시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렙틴 호르몬이라고 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렐린이라고 해서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을 낮춰주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안정화되면서 점점 살을 빼는 게 너무 쉬워져요. 적게 먹어도 쉽게 배부름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결과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요요를 겪고 식욕이 정말 많이 올랐던 분들은 탄수화물 충분히 드시고 빵과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내가 좀 더 자세히 코칭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 밑에 보시면 코칭 문의글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꼭 절식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